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와 연준 의장 파월을 보면 이창용이 참 좀스럽다, 옹졸하다, 협소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시장 경험이 없습니다. 이창용은 IMF에서 근무했니, 아시아개발은행에서 근무했니 하지만 어찌 보면 현장은 너무 모르는 겁니다. 파월은 금융회사 또는 투자, 사모펀드, 연구원으로도 활동하고, 그리고 변호사이면서 관료로도, 그리고 연준 이사를 거쳐서 연준 의장이 되었죠. 그러니까 세계 어찌 보면 경제 대통령으로서 파월은 그릇이 역시 큼직하더라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기소를 당하고 트럼프에게 그렇게 탄압을 받으면서도 소신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나는 물가와 고용을 위해서,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라 정치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내 소신을 지키겠다는 뚜렷한 그런 의지가 있잖아요. 이창용 이번에도 그 금리 그냥 그대로 두면서 자기 변명, 책임 회피, 참 좀스럽죠. 역시 남 탓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더라고요. 소신이 없다는 이야기죠. 징징거리고. 그렇게 그릇이 옹졸하니까, 간장종기 같으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겁니다. 근데 시장을 못 믿고 사람을 못 믿는데 여기에 남아있지 않겠다는 그 원인을 성학개미한테 돌리고 있어요. 성학개미가 오죽하면 22% 양도세를 물리는 미국으로 가겠습니까? 이창용 같은 인간이 한국은행 총재를 하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냥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통화량 얼마나 많이 늘렸습니까? M2 이른바 광의의 통화량이라고 하죠. 2년 예적금도 바로 깨면 현금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저런 모든 넓은 의미의 통화량을 M2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최근 한 4년간 우리는 22%, 미국은 3%, 7배 이상 늘었어요. 통화량 늘린 주범이 성학개미입니까? 국민들입니까? 거기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 이창용이잖아요. 근데 누구 핑계를 대냐고요. 파월은 그걸 지켜냈잖아요. 미국처럼 거대한 나라인데도,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도. 그런데 이번에 또 꼼수를 잘 쓰더라고요. 이창용 참. 그동안 IMF에서 권고했는데도 그대로 있다가는 이번에 M2 통화량 기준을 바꿨어요. 변동성이 큰 상장지수 펀드나 ETF 같은 건 제외하고 변동성이 적은 발행엄형 CMA 이런 것들은 집어넣는, 즉 그동안 우리나라 통화량이 많이 보이게 하는 그 기준을 낮춰가지고 많이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하는, 어찌 보면 IMF 권고라고는 하지만 꼼수를 왜 하필이면 지금 쓰냐고요. 통화량 늘었다는 그 화살을 맞다가 이제 와서 그걸 바꾸니까 오비락이 아니라 오해를 사잖아요. 참 옹졸한 인간이다. 지금까지 뭐 하다가 이제 와서 그걸 바꾸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통화량이 우리나라는 어떤 기준을 쓰더라도 조금 낮아지는 수는 있지만 미국보다 훨씬 높았어요. 한이. 그 다음 금리야말로 한은에서 직접 관여하는 거 아닙니까? 최근 40개월 동안 금리 한이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높았어요. 미국은 최고가 5.5%, 한국은 최고가 3.5%.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그 기간이 무려 한미 금리의 역전이 40개월을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 어찌 보면 재임 내내 금리는 한국이 미국보다 낮았어요. 그것도 1% 이상, 1.5, 2%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돈은 금리를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0.1%를 가지고 따지는데 이렇게 안전한
달러, 그리고 높은 금리, 그쪽으로 안 가겠냐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면 달러 예금 같은 거 하면은 달러 환율 때문에 올라가죠. 금리 때문에 올라가죠. 그런 영향을 자기가 죽어나면서 왜 서학개미를 핑계대냐고요. 뭐 지정학적인 거나 뭐네. 어찌됐든 시장 경험 없는 서생인 아니라고 할까 싶어서 그런지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얘기를 하죠. 금리야말로 하는 총재가 힘써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총장 자신, 시장, 이런 것에 대한 신뢰가 나약한 거예요. 한국은 한마디로 저신뢰라고 해요. 미국은 고신뢰고. 그러니까 고세율을 무릅쓰고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원인과 결과를 바꿔가지고 서학개미 때문이 아니라 이창용 때문에 서학개미들이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창용 같은 인간들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인간들 때문에. 정치하는 친구들 때문에. 이런 이를테면 원인과 결과를 전도시켜가지고 자기 때문이 아니라 서학개미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금리 인하를 그렇게 독촉하는, 압박하는 트럼프에 맞서서 파월은 어땠습니까? 이번에도 기자회견 열었잖아요. 나는 물가와 고용을 생각하고 국민들을 생각한다. 나라 경제를 생각한다.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자, 금리 한국에서는 왜 못 올렸어요? 뭐 저신용자 찾고 뭐 가계대출 찾고 그 다음에 집값 찾고 그랬지만 미국에서는 신상필벌에 의해서 자, 자기 책임 하에 저금리를 빌렸지만은 금리 올리면 망할 사람은 망해야지. 망할 사람을 망하고 흥할 사람은 흥하게 하는 게 전체 나라를 위해서는 낫다 해서 과감히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통화량을 많이 풀었다가도 그렇게 많이 이렇게 흡수한 거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어때요? 뭐 무서워서 뭐 된장 못 담근다고 그냥 부동산 무슨 뭐 PDF네, 가계대출이네, 국채네 이런 것 저런 거 생각하면 금리 그러면 더 내려야죠. 마이너스로 해야죠. 빌린 사람은 당연히 이자를 내게 해야 되는 거고 저신용자는 당연히 뭐 이를테면 그에 합당한 은행에서 그것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는데 정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확대 재정을 합니까? 우리나라 경제성장 2% 안팎밖에 안 되는데 8%나 그 예산을 늘리다뇨. 이렇게 확대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알아서 기면서 왜 서학개미를 탓합니까? 자기를 탓해야지. 서학개미가 오히려 이창용을 탓해야 맞습니까? 통화량 이렇게 늘리는데 이창용, 금리 이렇게 미국보다 낮게 하는데 이창용, 총장 신뢰나 이 시장 신뢰 떨어지게 하는데 이창용이 훨씬 더 책임이 크지 서학개미가 책임이 큽니까? 그래서 오늘은 참 이창용과 파월을 비교해 보면 경력 차이도 크지만 그릇 차이도 크다. 그러면서 자기를 탓하지 않고 서학개미를 탓하는 서학개미 영향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전후를 따져보면 서학개미들이 미국으로 갈 수 있는 원인 제공자는 어찌 보면 이창용 책임이 훨씬 크죠.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한두 가지리오마는 아무튼 서학개미보다 이창용이 더 큰데도 뭐 똥낀 놈이 썩낸다고 적반하장을 하고 있으니 참 우스꽝스럽더라고요. 그 기자회견 하는데도. 그리고 그렇게 징징거리고 그릇이 작아가지고 역시 참 정치인들 보는 눈이 아니면 자기한테 설설 기는 사람 뽑아서 그런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방송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